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빛이 천장을 비추며 아테나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세상이 돌아가는 내 여동생은 가족 잔치의 한가운데에 앉아 한 손은 드러나지 않은 배에 부드럽게 얹고 다른 손은 샴페인을 마시는 것처럼 스파클링 사과 주스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페넬로페는 부엌에 서서 치즈와 과일이 담긴 쟁반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시흡을 했지만 사실은 호흡을 조절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페넬로페, 그렇게 오랫동안 뭘 하셨나요? 식당에서 날카롭고 다급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테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잘 먹어야 합니다. 당장 음식 트레이를 꺼내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쟁반을 들어 올리고 식당으로 들어가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드디어 아테나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귀여움을 즐기며 소리쳤다. 나는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재빨리 자리에 앉았다. 나는 항상 참가자라기보다는 구경꾼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목을 가다듬고 와인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매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한 발표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친애하는 가족. 그는 마치 가족 식사가 아니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아테네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의논하고 결정했다. 나는 손을 꽉 쥐었고 내 직감은 좋지 않았다. 페넬로페, 아기는 임신 기간 동안 아테나를 돕기 위해 잠시 박물관에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걔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뭐? 아테나는 걱정 없이 눈을 깜빡였다. 페니,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너야.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말했고 곁에 친척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영원히 의지할 수는 없어요. 나는 부모님이 농담을 하고 있다는 듯한 반박을 기대하며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니, 엄마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고 아빠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직장을 그만둘 순 없어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애썼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곧 박물관 보조 큐레이터로 승진할 예정입니다. 아빠는 사소한 일이라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가족이 일보다 더 중요해 페넬로페. 박물관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동생은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얘야. 그녀가 끼어들었다. 아테나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 나도 그래야 할까? 나는 그 말 때문에 거의 웃을 뻔했다. 아테나는 언제 저를 지원했나요?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동시에 2가지 일을 하고 그녀는 아빠의 신용카드로 여행을 할 때 아니면 주말마다 내 차를 빌려서 출근 버스를 타야 할 때. 박물관과 얘기는 해봤어? 나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솟구치는 듯 불었다. 엄마는 자신 있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해 주었고 6개월 동안 저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6개월. 아테나를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6개월을 지냈고 내 커리어는 얼어붙었다. 하녀를 고용하는 게 어때요? 나는 이 일을 제기했다. 누가 내 친자매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아테나는 방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 것처럼 우아하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아빠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셨다. 우리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결정입니다. 가족. 그 말은 내 입에서 씁쓸하게 들렸다. 제가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코 저를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자가 나무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일어섰다. 공기가 필요해요. 나는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은 채 손이 떨리면서 재빨리 걸어 나왔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스칼렛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다 괜찮아? 탈출 계획이 필요하신가요?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손가락으로 건반을 만졌다. 그들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한다. 나에게 말하지 않고 박물관에 전화했다. 그들은 아테나를 풀타임으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응답 메시지는 거의 즉각적입니다. 당장 거기서 나가. 내 집에 와. 와인과 빈 침실이 있습니다. 나는 창문을 통해 식당을 내다보았다. 아테나는 마치 군림하는 여왕처럼 2손을 배에 얹은 채 밝게 미소 짓고 있었다. 부모들은 여전히 아기 방에 적합한 색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가 아테나를 위해 조용히 목숨을 바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나는 충분히 희생했다. 나는 박물관의 고문인 하비에르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에 볼 수 있을까요? 얘기할 게 있어. 빠른 응답. 네가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너를 짓밟게 놔두지 마, 페넬로페.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닦은 뒤 심호흡을 했다. 그들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두고 보자. 나는 박물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하비에르의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라떼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어젯밤 가족 회의가 끝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와 상의도 없이 내 전체 경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데까지 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뭐가 재밌는지 알아? 하비에르는 컵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박물관에 전화를 걸어 아테나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기쁘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정말로 당신이 항의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비에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항하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이며 아테나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감정적인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 하비에르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나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저는 경영학 야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에 4일, 오후 7시부터 일합니다. 아테나는 그때 잠을 자곤 했는데 그녀의 부모는 저녁 식사 후에 한 번도 그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네가 아테나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하비에르는 기뻐서 웃었다. 내가 추측해봐. 박물관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에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저 있잖아요? 그들은 심지어 감히 박물관에 전화를 걸어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내 미래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나를 통제하게 할 수 없어요. 하비에르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저는 그 정신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봤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더 강한 기초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업 증명서를 가지고 박물관에서 직장을 구하고 자신의 재정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하비에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박물관은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페넬로페. 2주 후 저는 공식적으로 아테나의 풀타임 웨이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페니, 어디 계세요? 아테나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망고 스무디를 원하지만 설탕은 더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씨드를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는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스무디를 블렌딩한 다음 그녀에게 가져다 주면서 모든 몸짓에서 혐오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고맙습니다. 아테나는 미소를 지으며 스무디 컵을 받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전화해서 스파 예약을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산전 마사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가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마음속의 좌절감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매일 밤 아테나가 비단으로 덮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면 경영학 수업에 들어가 나만의 길을 개척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간 수업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통제받는 딸이 아니고 희생을 강요받는 자매가 아니다. 여기 저는 야심차고 유능하며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페넬로페입니다. 같은 반 친구인 제임스는 술에 취해 필기하고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는 농담조로 말했다. 나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충분히 어려운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시간과 경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오랜만에 가족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제임스에게 아테나에 대해, 직장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비밀리에 내 꿈을 적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소를 지었다. 가족과 함께 체스를 두는 것 같네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저는 우승할 계획입니다. 어느 날 밤, 몰래 기업 재무에 관한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내 방문을 두드렸다. 페넬로페, 들어올 수 있겠니?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책들을 이불 속에 숨겼다. 네, 들어오세요, 엄마. 그녀는 발장을 끼고 가슴 앞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늘 밤은 내 방에 있었어. 아테나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뭐 하세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난 그저 영화 보기. 엄마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내일 아테나를 병원에 데려갈 거지?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 문장은 나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알아요. 나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아테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한테 가장 좋은 건 어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나는? 엄마도 꿈이 있잖아요. 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나는 책을 다시 가져갔다. 나는 이 비밀을 너무 오랫동안 간직해왔다. 머지않아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청구서,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그리고 아테나와 관련된 막대한 지출. 앉아, 페넬로페.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의자를 두 사람 맞은편으로 끌어당겼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다. 가족이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거 알아? 어머니는 여전히 지폐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피곤한 듯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아테네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의료비는 끊임없이 증가했다. 그리고 그녀의 결혼식도. 나는 몸이 굳어졌다. 잠깐만요, 무슨 결혼식이라고 했죠? 그녀는 내가 방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것처럼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출산하자마자 마커스와 결혼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웃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우시면서도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은 내시나요? 그런 말투는 하지마, 페넬로페. 아빠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함께 지원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원? 당신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을 때 온 가족이 당신을 지원하는 것처럼? 방 안의 분위기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엄마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조금 더 기여해야 합니다. 몸이 뻣뻣했다. 더 많이 기여한다고요? 나는 온 가족의 전기, 수도, 식비의 대부분을 지불했습니다. 나는 아테나를 위해 유기농 식품을 사 산부인과 진료를 예약하고 다른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이제 뭘 더 원하니?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내게 밀어넣었다. 병원비와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3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주말에 박물관에서 일하시는데 저축한 돈도 있으시겠네요. 나는 건조하게 웃었다. 그래서 이제 저축한 돈을 모두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눈을 깜빡였다. 페넬로페, 이건 가족의 일이야. 그렇게 이기적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이기적이라고요? 나는 아테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나는 박물관에서 승진할 기회를 포기했고 그녀를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꿈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내가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겨주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빠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 두드렸어요. 언니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네가 비참할 때 누가 너를 돌봐줄까? 조용하다.
나는 일어섰고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나는 30천 달러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테나가 계속 나에게 의지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노려보셨다. 그래서 당신은 온 가족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니요, 더 이상 부모님이 저를 이용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신이 빙빙 돌면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생각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스칼렛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커피숍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앉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내가 3천 달러를 언급했을 때 스칼렛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 정말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이 막히는 느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스칼렛은 발장을 낀 채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당장 거기서 나가야 합니다. 새 직장 구하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하비에르는 박물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언급했다. 경영학 자격증이 있다면 아마도 고려될 것입니다. 스칼렛은 탁자에 손뼉을 쳤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군요. 잠깐만요, 페니.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테나는 어때? 그녀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이 그를 너무 버릇없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돌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칼렛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테나를 도와주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칼렛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테나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뒤죽였다. 어디 가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아테나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우리 부모님은 네가 저축한 돈을 다 내놓기를 원해.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나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의존할 수 없습니다. 아테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벌 방법을 찾거나 적어도 사치스러운 지출은 그만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테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볼 필요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시작할 시간이야.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불안을, 어쩌면 자각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나는 아테나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랄 것인가 안 자랄 것인가? 확실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거실을 지나가는데 엄마가 앉아서 행사 주최자와 베이비 샤워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계셨다. 어제의 대화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계속되었다. 페넬로페. 내가 몰래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녀는 나에게 소리쳤다. 파티 메뉴에 대해 얘기해야 해. 나는 멈춰 서서 팔짱을 끼고 가슴 앞에 섰다. 나는 우리가 당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가족은 그런 호화로운 조직을 조직할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방금 우스꽝스러운 말을 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하찮은 행사는 할 수 없어. 내 친구들이 뭘 기대하는지 알잖아.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기대합니까? 아빠가 들어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으셨어요. 좋아요. 재정 얘기 좀 해볼까요? 아테나는 그녀 자신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을 지기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물론 그녀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테나가 정말 변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그날 저녁 내가 아테나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공책을 들고 있었다. 아테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진지한 적이 없었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도와줘? 그녀는 책을 펼쳤고 그 안에는 그녀의 경비가 들어있었다. 저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 저는 숫자를 봅니다. 이게 인부복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아테나는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게 많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잘 보여야 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테나, 변하고 싶니? 아니면 그냥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그녀의 공책에 손을 얹었다. 정말 독립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건 네가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 아테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나는 그녀의 공책에 있는 한 줄을 가리켰다. 우선 매주 전문적인 사진 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줄이십시오. 하지만 아테나,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독립하고 싶다면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펜을 집어들고 지출 내역에 줄을 그었다. 2주 후 나는 몇 가지 사소한 변화를 보았다. 아테나는 값비싼 배달 서비스를 예약하는 대신 스스로 시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분의 돈을 벌기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몇 가지 작은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숙의 첫 번째 단계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저녁 아테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아테나, 언니, 제가 곤란해요.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야? 돈이 필요해요. 즉시. 나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것을 예상했다. 나 얼마나? 아테네 5,000달러.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뭘 위해서? 그녀가 대답하는데 거의 1분이 걸렸다. 너무 많이 쓴 거 아쉬워요. 나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자제하려고 했었다. 그럼 너 정말 변하지 않았어? 그냥 시육하는 건가요? 아테나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시도했지만 나는 지출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꼭 도와야 할까? 스칼렛은 언젠가 내게 아테나가 스스로 결과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아테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돈 안 줄게요. 줄의 다른 쪽 끝은 침묵했다. 나는 너의 빚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줄 테지만 너의 실수를 용서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재채기를 했다. 그래서 뭘 해야 하지?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은행에 전화해서 빚을 협상하세요.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이걸 통해 독립하는 법을 배웠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아테나가 속삭였다.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닐 거예요. 다만 이번엔 내가 더 이상 너를 위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아테나의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아테나, 방금 은행에 전화했어. 그들은 나에게 월별 상환 계획을 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니지만 시작입니다. 나 아주 좋아. 꽉 잡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언니에게 돈을 주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옳았다고 생각해? 그날 밤에 통화가 끝나고 2주가 지났지만 아테나는 여전히 내가 도와준 지출 계획을 고수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친구의 쇼핑 초대를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는 대신 재정 상태를 검토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거리를 둔다. 나는 그녀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변화하도록 하고 싶다. 나도 내 나름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레이놀즈 인터내셔널에 취직한 것은 저에게 다른 삶,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한 날, 저는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뜻을 따르는 순종적인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테나가 나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뭐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녀는 망설였다.
나는 발장을 끼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엄마가 될 준비를 할 때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큰 제목 웹사이트가 뜨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블로그를 하고 계신가요? 아테나는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각에는 배운 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다른 엄마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이게 내 생각이야? 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더 많은 수입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글을 잘 써요. 나는 그 기사를 읽었다. 솔직하고 그녀가 평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화려한 콘텐츠가 아니다.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여 임신하는 것의 실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인정한다. 나는 아테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녀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다. 이 기사는 매우 좋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걸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이죠.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꽉 껴안았다. 고마워, 페니. 이번에는 내가 잘 돌볼 거라고 약속할게. 다음 날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나를 엄마가 부엌으로 불렀다. 얘기를 나눠야 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네? 그녀는 내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종이 2장을 올려놓았다. 하나는 병원에서 발급한 정구서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의 재무제표입니다.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인정한다.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회사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테나에 너무 많은 돈을 썼고 지금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돈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레이놀즈 인터내셔널과 이미 계약을 맺으셨죠? 나는 어머니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네. 그녀는 마치 처음 정보를 받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정말 여길 떠났어?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네, 엄마.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엄마는 차 한 잔을 내려다보았어요. 날 막을 순 없잖아, 안 그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슬픈 듯이 웃었다. 저는 어른이에요. 넌 여전히 내 딸이잖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사한 날, 아테나가 가장 먼저 나타나 내 짐 싸는 것을 도와줬다. 보고 싶을 거야. 나는 마지막 상자를 트럭에 싣으며 말했다. 저도요. 그녀가 인정한다. 하지만 알잖아. 우리 모두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작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어요. 내가 널 위해 이걸 준비했어. 나는 가방을 열었다. 그것은 나와 아테나의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학교 첫날에 찍은 것이었다. 나는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아테나는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잘할 거야, 페니. 그녀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아무런 통제나 강요가 없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알아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멀리서 계셨다. 하지만 차에 탔을 때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만졌다. 계속 연락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새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자유라는 이상한 느낌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테나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내 블로그의 조회수가 1000회입니다.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언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것은 새로운 장입니다. 그 챕터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하고 자신 있게 나 자신이 되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테나의 어두운 방에서 숙제를 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있지 않고 끝없는 가족회의에서 몰래 채용 이메일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아파트에서 일어나 가장 좋아하는 컵으로 커피를 끓이고 레놀즈 인터내셔널의 전무이사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저의 성공이 아니라 아테나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후 아테나는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조사와 과정을 수강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녀는 블로그 광고 전략부터 젊은 엄마를 위한 제품 라인 출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계획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나만 그녀를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첫 번째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아테나는 페이스타임 통화 중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소리쳤다. 아동복 브랜드가 자사 제품을 홍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웃었다. 좋아. 이미 말했잖아요. 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나도. 하지만 누가 영감을 주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단 한 번의 저녁 식사, 토론 없이.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4개월 동안 가족의 압력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그가 정말 이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는 또 다른 시도인지 알고 싶었다. 마침내 나는 좋아. 하지만 집이 아니라 식당에서 라고 답장을 보냈다. 엄마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도착하셨고 더 이상 가게 주인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앉아서 냅킨에 손을 비틀었다. 현재 임신 7개월인 아테나는 블로그 스토리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아버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틀렸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아빠는 두려움 때문에 눈이 흐려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는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족 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빚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1년의 반박을 준비했지만 대신 나는 단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아직도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빠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족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빠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지만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른다. 2주 후 어느 날 저녁 아테나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 집에 갈 수 있어? 그녀는 망설였다.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내가 도착했을 때 거실은 단순하지만 아늑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부모는 소파에 앉아서 이상하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아테나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임신한 배에 손을 얹고 있었다.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가족에 대해, 미래에 대해, 내 아이들에 대해.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테나, 무슨 일이야?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 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제 사무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아테나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돌볼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나는 곧 기절할 것 같은 어머니와 아직 정보를 소화하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과 아기를 방문할 수 있어요. 아테나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나는 걸어가서 여동생을 껴안았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녀는 웃었다. 최고한테서 배웠어요. 그날 밤 집을 나섰을 때 저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 즉 평안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갇힌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억눌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변화는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아테네의, 우리 모두의